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건기식 업종 맞춤 전략 제안드립니다. 순서는 이렇게 시장 분석, 운영 전략, 운영 플랜, 보고서 솔루션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소비량이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중에서도 떠오르는 키워드는 콜라겐, 비타민, 영양제, 이너뷰티 등이 있습니다. 이너건강 키워드가 요즘에 떠오르는 키워드고요. 하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레드오션으로 이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밀려오는 현재 이제 우리 이 건기식 업종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기식 시장의 이슈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타 카테고리에 비해 건기식 업종은 브랜드 인지도가 영향이 되게 크다.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건강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건기식 제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고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품 성분에 대한 인증과 리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몇천 원대, 몇만 원대, 또 혹은 몇십만 원대 등의 다양한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건기식 제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고 비중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광고로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첫 구매 비중이 되게 높고 그에 비해 재구매 비중은 33%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구매 중에서도 1에서 3개월 재구매 비율이 가장 많으며 다른 카테고리들에 비해서 상품 재구매 비중이 좀 다른 이커머스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즉, 첫 구매 후 이탈자가 많다는 건데요. 재구매 비중이 낮다는 뜻은 충성 고객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건기식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첫 구매 고객을 확보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첫 구매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일단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온라인 시장 속에서는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이루어가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컨텐츠 소재를 통해서 직접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고 퍼포먼스 소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템 기획전을 구성하여 상품 상세 페이지, 이벤트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미인지 고객, 즉 브랜드를 잘 알지 못하는 신규 유입의 전환 증대를 위해서는 매체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타겟 확대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타겟에 맞는 영상과 이미지 컨텐츠 제작을 하여 주력 제품 선정, 그리고 타겟에 따라서 매체를 분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 관심사별 제품 및 소재를 기획하고 네이티브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기획 페이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이런 패키지나 기획을 구성하여 로아스를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리타겟팅, 경쟁사 타겟을 통해서 진성 고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소재를 최적화하고 안정화시켜서 조금 더 광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별, 연령, 관심사별 소재 기획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먼저 선정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월별 전략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KPI를 정하고 어떠한 KPI에 맞춰서 소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여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입학 시즌에는 올해 영양제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이면은 가족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 구성, 여름이면은 이제 여름엔 미리미리 영양제와 함께 등등 좀 계절 이슈별로 좀 트렌드를 파악해서 소재를 기획할 예정이고요. 후킹성 워딩 소재를 활용하여 직접 구매율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매체별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사 페이지와 일반 페이지를 소재 목적에 따라서 분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계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인지도를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용 소재를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나 해시태그 참여 유도 소재를 좀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좀 브랜드 톤앤 매너나 아니면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스폰서드용 광고용 소재들이 일반 페이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일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사 페이지와 별도 운영을 해서 여긴 전환율을 좀 높이는 목적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소재는 후킹성 소재나 후기 소재,
아니면 좀 네이티브한 형식 소재를 이용해서 좀 자연스러운 침투를 할 예정이고요. 이슈나 트렌드 맞춤 소재를 활용하여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트렌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별도 프로필 생성 파워페이지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확산을 유도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로아스 상승을 위한 메타 광고 전략으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타겟팅입니다. 관심도에 따른 타겟팅을 생성하고 이제 타겟팅에 따른 광고를 분리할 예정이고요. 이제 고효율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좀 숏폼 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개인 맞춤화 소재 노출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올리브영 등의 다양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좀 거기 있는 잠재 고객 모수를 활용하는 광고인데요. 이제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확인하고 거기에 다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유저부터 기존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리타겟팅을 하고 유사 고객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 기간 내에 방문한 사람이나 특정 페이지 방문자, 체류 시간의 상위 25% 이상인 고객들에게는 리타겟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간에 했던 구매자나 구매했던 그런 주기율을 좀 따라서 거기에 있는 유사 타겟을 소스 생성하여 신규 유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심도에 따른 타겟팅 공략 및 분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좀 자사몰과 그 외의 다양한 채널들에 있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좀 타겟팅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런 타겟팅에 따라서 성과를 별도 체크하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효율 타겟팅을 안정한 다음에 모수 확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무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장바구니에 60일 또는 장바구니에 7일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타겟팅이나 기존 타겟팅에 따라서 좀 타겟팅 공략에 따라서도 좀 분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땐 로아스가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차별점을 강조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활용을 할 예정인데요. 뭐 논문이라든지 특허, 뭐 배합 등 뭔가 제품의 차별점을 이용해서 그 차별점을 잘 강조한 소재를 좀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형태로 확장해서 좀 구매를 증대시키고 로아스를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숏폼 지면을 활용하여 브랜딩 및 전환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 숏폼 지면은 이제 도달률이 높고 CPM이 낮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브랜드 노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브랜딩 효과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CTA 기능을 활용해서 좀 전환 퍼널을 최소화해서 전환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로 이제 쿠팡을 갖고 왔는데 이제 쿠팡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 협력 광고입니다. 이런 쿠팡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한정으로 이제 쿠팡과 협력을 하여 메타에서 좀 전환을 증대시킬 예정이고요. 이런 쿠팡에 있는 자사 데이터를 좀 공유받아서 모수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 타겟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쿠팡에서의 판매도 체크를 좀 하고 쿠팡에 있는 모수들에게 다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매체 전략으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상품에 따라서 유사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좀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 채널, 타사, 어플 등 다양한 타겟으로 잠재 고객을 노출할 예정입니다. 그 건기식 제품들의 키워드를 좀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링크를 좀 따와서 타겟팅을 한다든지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 성향이 완전 다른 경우에는 이제 좀 논 타겟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타겟 유형에 따라서 분리하여 세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제 위치 관리를 통해서 광고비 누수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플이나 좀 불필요한 홈페이지 아니면 좀 특정 전환이 나오지 않는 유튜브 채널 등등 다양한 그런 계제 지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전환이 나오지 않는 계제 지면들은 빠르게 오프시켜서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계제 지면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에 좀 브랜드 이미지를 좀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좀 숏폼 컨텐츠를 좀 제작할 예정인데요. 뭔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었던 소재들을 좀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제작하고 사람들이 좀 재밌어할 법한 트렌디한 밈이나 아니면 좀 그런 컨텐츠 내용들을 좀 활용해서 숏폼 광고를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PMAX 캠페인을 이용을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가장 효율이 좋은 구자와 머신러닝 최적화 1위 했던 곳에 노출, 집중 노출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검색 광고나 아니면 디맨드젠,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지면으로 일단은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도 효율이 좋은 지면으로 집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캠페인 구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근감을 이끌어내는 영상을 좀 제작할 예정인데요. 이제 실제로 좀 효율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소재들은 이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활용한 소재들이 훨씬 더 공감을 이끌어내고 효율이 더 좋았던 걸로 파악이 돼요. 이러한 좀 자연스러운 광고 소재를 좀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쇼폼 채널을 좀 생성해서 비광고적인 인상을 심을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일 건강연구소 같은 그 건기식 업종 제품들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을 실제로 생성을 한 뒤에 광고를 업로드하여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비광고적인 인상을 좀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겟 특성에 맞게끔 좀 소구점을 활용해서 영상을 좀 제작할 예정인데요.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수면 부족 등을 통해서 좀 이런 관련된 건기식 제품을 이용하여 소재를 제작해보고, 그다음에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타겟을 하여 방광이나 배뇨 기능 등 뭔가 나이에 맞는 소구점을 차용해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3가지 사이즈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하여서 좀 메타나 구글 다양한 매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운영 플랜입니다. 이제 시작 3개월 탐색 단계를 좀 돌입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브랜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의 소비자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인지, 어떠한 구매 유형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 소비자에 맞게 맞춤 광고를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광고를 돌려보면서 잘된 점, 안 됐던 문제점이나 좀 좋았던 것들은 또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잠재 고객을 조금 더 살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히스토리를 파악한 뒤 문제점 진단, 그리고 변화, 그다음에 데이터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운영, 그다음 계속 효율에 따라서 예산을 변동하고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 키워드를 좀 활용해서 경쟁사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 신규 키워드를 좀 발굴하고, 그리고 경쟁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여 광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전환 이후에는 간접 전환의 환경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유입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했을 때 나중에 향후 전환 관리에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규 타겟에게는 지속적인 브랜드명을 노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이나 배너에 조금 소구 포인트에 자사명을 녹여서 노출하여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구글 광고에서 구글 영상 광고에서 자사명을 녹였다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자사명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탈한 고객들이 재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각인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자사명 검색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예상과 플랜대로 움직이지 않고 초반에 좀 3개월에는 성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탐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뒤에 소비자 니즈를 되게 빠르게 파악하고, 그다음 이후에 3개월에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체, 지면, 소재별 전환 보고서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경쟁사 광고 소재 현황 보고서 등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포함한 보고서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분석했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음 광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광고주님의 마음속 깊이 있는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조금 고객들의 마음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